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건 직업 직무 목적으로 인해서 PM을 사용한 경우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배달 기사분들도 그런 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 네. 이걸로 이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면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던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네. 즉 이제 오토바이 범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됐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도로교통법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규정. 저도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네.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배기량이 이제 125cc 이하의 그 원동기 자전거 중에 이제 시속이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25km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 중에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전동기로 작동하는 게 25km까지만 작동이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더해서 네.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된다. 네. 이거를 다 포함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면허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 자전거, 네네. 오토바이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이를 개정을 했어요. 오토바이에서 제외하고 네. 일반 자전거로 분류하면서 13세 뭐 어린이도 이제 탈 수 있게 네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가 사고 발생률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별명이 킥란인데, 그러니까 네. 도로에서 이제 로드킬 당하는 이제 고라니와 전동 킥보드를 합친 이제 킥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건데요. 그런 위험한 거를 13살 미만인 친구들도 운전할 수 있게끔 했다?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전에 귀신도 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운전하다가 21세기에 흰색 그 뭐야 브라스 입은 여자분이 네네네네. 슉 지나가는데 네. 진짜 귀신 같다니까. 근데 킥보드 탄 네. 분이에요. 되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게 원동기 장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네. 운전하게끔 개정이 그렇게 됐는데 한게 이게 맞죠. 16세 이상으로 네.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법이 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16세 이상이 운전할 수 있는 거는 4월부터 이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PM이. 네. 그러면은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보상을 그렇죠. 못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험으로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상품 내용은 어떻게 출시가 되었나요? 이게 강제보험이 아니고 이제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 네, PM. 예. 약자로 PM이고 제가 이제 PM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짧게. PM을 운전하던 중 또는 PM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까지 보상되고요. 그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다른 그 PM이랑 부딪혀서 입은 사고에 대한 사고까지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PM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운전하다가 다친 사고를 보상해 주려고 이 보험이 출시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PM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한 명만 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뒤에 타고 있어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도로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PM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 부분인데 네. 이거는 배상 책임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약관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뭐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즉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보험으로 보상이 될 텐데요. 물론 보험에 가입을 미리 해놨기는 해야지만 네. 근데 다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보험이든 면책 사유는 다 있잖아요. 네. 이 상품에 대해서 면책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고의 사고는 면책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 직무상 목적으로 PM을 탑승한 사고, 네. 그리고
신체 상해와 관련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 이게 뭐예요? 이게 위자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재물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보통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뜻하는 걸 그리고 수도 있고요. 네. 위자료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에서는 인정이 되지. 글쎄요, 내가 다친 사고에서 인보험에서는 위자료 자체가 항목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명시적으로 해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그리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가서 이제 관광하면서 이제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게 이게 봤을 때는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입증 자체가 서로 간에 힘드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건 직업 직무 목적으로 인해서 PM을 사용한 경우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제가 대리를 자주 부르는데 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사님이 요즘에 뭐지 이거 아까 동그란 거 전동일. 네. 예, 그거를 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네. 차 트렁크에 실어놨다가 운행이 끝나면 그걸 가시더라고요. 네, 목적지로. 네, 예, 그런 경우에 직무상 뭐 목적으로 이제 탑승 중인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달 기사분들도 그런 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 네. 이걸로 이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업이라는 거 돈을 버는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면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내 PM을 운전하다가 내가 다치는 경우를 보상을 해주는 걸로 살펴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내가 PM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배책에서 보상이 안 되잖아요. 네, 원룸 차량에 배가 다 포함되니까 있으니까. 거기서는.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안 되는데 따로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뭐 그런 담보는 없습니까? 뭐 별도의 보험은 없는데 네네. 방금 여기서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네. 그 피해자가 입은 이제 신체 손해나 네네. 재물 손해까지 이제 다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PM 운전자가 네. 이 보험에 특약에 가입이 됐다는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면책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PM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운전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뭐 1차원적으로는 뭐 민사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 뭐 상대방이 어린 아이다 그러면은 부모나 감독자한테 네. 이제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거가 신체 있습니까? 손해에 한해서만 네네.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네네. 무험 자동차 담보를 가입했으면 되거든요. 아, 그게 자동차 보험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험 자동차 담보가 딸려오니까 네네네. 그 무험 자동차 담보에는 그 원동기 네. 자전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또 이제 농기계도 보상이 되는 그렇죠. 것처럼. 농기계도 되고 이제 다 거기 몇 개가 열거돼 있는데 네네네. PM이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돼 있잖아요. 네네네. 네, 당연히 이제 무험 자동차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지 말고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그 합의금을 그 보험회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네, 해서 맞습니다. 끝내면 되겠네요. 네네. 다행히 그러면 어느 정도 사각지대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이기는 그나마 하네요. 사각지대는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차도 없고 그러면 참 또 난감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뭐 각각의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동 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보험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